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컴프레hension IELTS를 강의하고 있는 케일리 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익 총평 수업을 통해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정답이 눈에 확 보였는지, 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다음번 토익 시험에 훨씬 더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난이도부터 연결해 볼 생각입니다. Part 5를 보시죠. Part 5는 난이도를 중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법이 12문제, 어휘 문제가 18문제라고 하면 어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전치사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를 6개를 포함하면 어휘도 12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치사 접속사에 관련된 거는 문법도 봐야 되고 가장 문맥을 매끄러운 것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roughly 대략적으로 문법은 12개, 어휘, 전치사 접속사를 포함한 문제가 18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art 6를 봅시다. Part 6는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문은 술술 읽힌 것 같은데 독해력, 정말 독해를 잘하는가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5개, 어휘 문제가 7개, 문장을 찾는 게 4개였는데 글의 흐름을 기승전결식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문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Part 5도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일 중심인 건 요즘은 토익은 독해를 잘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밀어줄 거야 라고요. 그러면 가장 1순위는 어휘를 얼만큼 잘 잡고 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몇몇 개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갑시다. 요거 볼게요. burst라는 단어가 있고 burst라고 s를 붙였네요. 근데 water pipe, 수도관이 어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정답은 burst. A가 정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burst라고 하면 파열되다, 터져버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건 yesterday가 과거니까 3인칭 단수 현재인 B를 써서는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burst라는 동사 자체는 동사 원형도 burst, 파열됐다, 과거도 burst. 그 다음 과거 완료 PP도 burst라서 burst는 burst 이렇게 나간다라고 봐두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어제 파열됐다라는 표현으로 과거도 burst라는 단어를 쓴다라고요. 자, 근데 예를 좀 볼게요. 그럼 더 예를 들어보자면 자, the balloon burst 하면 풍선이 터졌다라는 거죠. when I popped it, 내가 그래서 팍 쳤을 때 네, when I popped it, 내가 팍 눌렀을 때 풍선이 터졌다라고 표현해서 burst는 과거도 burst더라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vibrant, 활기찬, vibrantly라고 하면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는 거 맞죠? 그럼 활기차게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어를 좀 볼게요. The city is filled with. 그럼 도시가 가득 찼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근데 여기 culinary scene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덩어리체 표현이에요. 그럼 culinary scene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다채로운 음악 세계, 활기찬 미식 문화, 음식 문화, 음식 세계를 나타내요. 그러면 이 도시는 아주 다채로고 활기찬 미식 문화로 가득 찼는데요. Offering an opportunity. 어떤 기회를 주냐면 experience.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음식들을 다뤄보고 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되게 다채로운 활기찬 미식 문화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퓨전 음식도 되고 전통 음식들도 많고 또 다양한 음식들이 모여서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 culinary scene 자체가 덩어리째 표현으로 이땐 형용사, 명사 수식해주는 vibrant 라고 정답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덩어리째 표현으로 vibrant culinary scene이라고 하면 활기찬 미식 문화, 음식 세계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해서 결국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들어봤는지 자주 쓰는 표현을 봤는지 다독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overhauling을 쓸까 conveying을 쓸까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the company 회사는 is 어쩌고 있는데요. entire production system 그럼 전체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To improve efficiency 그러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증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때 정답은 overhauling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overhauling이라고 표현하면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하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전체 생산 시스템,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개선 중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그럼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 Overhaul marketing strategy 이렇게 보이면요.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더 나아지도록 전면적으로 확인해보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overhaul이 되고요. convey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라면 convey는 전달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convey my feelings 하면 내 감정을 전달하다 라는 표현이라 전체 프로덕션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개선하려는 그런 방법, 개선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ongoing은 무슨 뜻이에요? 진행 중인, 계속되고 있는 feasible 이라고 하면 실행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엄청난 중요한 문법을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It is. 그럼 이식 가주어가 쓰였고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로 쓰였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됐냐면 for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규격이냐면 for 명사 to do라고 하면 이땐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서 명사가 투부정사하기, 명사가 투부정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For the team. 팀이 to complete the project within a week. 그 팀이 프로젝트를 일주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어떤 거야? feasible, 실행 가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이식 가주어로 쓰였고 투부정사 진주어로 쓰여서 그 일주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은 누가요? 팀이 그 프로젝트를 일주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일이다 라는 표현에 it is feasible to do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ongoing이라고 하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진행 중이다. 얼추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면요. 팀이 프로젝트를 일주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문장을 좀 여러 번 읽어두시자. 자주 쓰는 영어 표현은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어에서 자주 쓰는 대표적인 문장들을 많이 익숙하게 노출시켜서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 번 읽어두시면 되겠어요. 뜻을 좀 다시 다뤄볼게요. feasible 이라고 하면 실행 가능한, ongoing 하면 진행 중인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those냐, anyone이냐. 네, 여러분 얘는 정말 토익에서 단골 손님이죠. 너무나도 자주 보이니까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얘는 갑시다. those who 뭐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서 those who 뒤에는 복수 동사를 쓰고요. anyone who라고 표현하면 뭐뭐 하는 누구든지라는 건데 anyone의 one이 하나니까 그땐 단수 동사 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 those냐 anyone이냐라면 힌트 단서가 요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디서부터? who부터 프로그램까지 가로를 쳐서요. 정답은 those가 되는데 해석을 좀 해볼게요. 멘토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데 관심 있는 주어는 should call, 헤더에게 전화해 라는 표현이가 맞죠? 그럼 이때 라는 게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anyone은 단수 동사랑 짝을 이뤄서 정답은 A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those who 복수 동사 뭐뭐 하는 사람들, anyone who 단수 동사 뭐뭐 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얘 보니까 자, shadow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shadow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라고 정답을 쓸까라는 거 볼게요. organization. 그러면 그 기관, 단체, 협회는 operates,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또는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in the background. 그 지하 세계에서, 그렇지? 지하 뒷배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pulling strings. 그래서 힘을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without anyone knowing.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뭔가 숨어 있는 그 그림자들 같이 어두운 곳에서 뭔가 결정력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shadowy가 됐습니다. 근데 뭘 shadowy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뜻인가요? 라고 하면 그림자 같은 어두운. 그래서 여러분 shadowy 뒤에 단체를 쓰면 스파이 조직처럼 뭔가 비밀스럽고 불분명한 성격을 나타내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무슨 힘을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단체 이런 느낌이 되게끔 shadowy organiz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밀적으로 힘을 가하고 또는 어떤 건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등을 shadowy
organiz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shadowing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shadowing은 어떤 느낌이야? 첫 번째 회사 같은 곳에서 직장에게 이제 따라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직원이 처음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하는 행동을 쉐도잉 한다라고 했을 땐 보고 따라하고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잘 보고 따라하는 것도 쉐도잉 이렇게 연결하고 또 LC에서도 쉐도잉 학습을 많이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들어봤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그래서 얘는 쉐도잉은 따라하는 느낌이 들어있어서 절대 suspicious, 어둡고 미스테리한 듯한 조직이라는 걸 표현할 땐 shadowy라는 A가 정답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within이냐 among이냐라는 걸 볼게요. 근데 여러분 within은 뭐뭐 이내에라는 표현 쓰잖아요. among은 뭐뭐 사이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you can only park. 여기서만 기업계에서는 여기서만 파킹을 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to avoid a fine.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금 내지 않으려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within city limits라고 하면 도시 한계 내에서 도시가 정해준 그 한계 내 경계 내에서만 주차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가는 그 해커스 어학원 근처에는 공강 시간대 많이 걸어가는 명달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커스 어학원 본관에서 한 2, 3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공원 명달공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는 그 근처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서만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허용하고 있는 한계 내에서만 주차를 해야 돼. 도시에서는 그곳은 주차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경계 내에서 주차를 해야 된다. Within city limits. 그래서 도시가 허용하고 있는 한도 내 경계 내에서 주차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볼게요. among이라고 표현하면 뭐뭐 사이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건 among the 복수명사라고 하면 뭐뭐 명사들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드라마는 제가 봤던 좋아하는 드라마들, 프로그램들 중에 있어요. 라면 among the program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저는 여행을 갔는데 부산은 제가 갔던 도시들 중에 이렇게 가장 좋아했던 그 도시들 중 하나 있어요. Among the citi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도시 한 개 사이에라는 게 아니라 이 반경 또는 장소, 시간 이내라는 걸 나타내면서 within the city limit이라면 도시가 정해주고 있는 한계 내, 경계 내라는 표현으로 연결하셔서요. within city limits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셔야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in이냐 upto냐. 근데 여러분 in이라는 건 어디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시각을 콕 찍을 때 예를 들어 at 3 p.m. 하면 3시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on을 쓰면 하루의 컨셉이 있어요. on Monday 이렇게 맞죠? 1일의 컨셉이 있어요. 근데 in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컨셉으로 연결한다. 연도를 따지면 in 1999 뭐 이렇게 연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 봅시다. Company plans to launch several new products. 그러면 회사는 출시하려 할 계획입니다. Several new products. 몇몇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정답은 in이 됐습니다. 그럼 in the first half year. 그럼 여러분 first half year에다 in을 붙이면 상반기에 그럼 여러분 하반기를 표현할 땐 first 대신에 second를 집어넣으면 in the second half year 하면 7월부터 12월을 나타내는 하반기를 나타내요. 근데 얘는 덩어리째 표현으로 in the first half year 라고 하면 상반기에 라는 표현으로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in the first year 상반기 그 해의 상반기를 나타내고요. 그럼 in the second half year 하면 하반기 7월부터 12월을 나타내겠죠. 근데 up to라고 하면 뭐뭐까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up to가 언제까지 그러면 상반기까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up to는 그 한계까지 예를 들어 어디까지 그래서 up to는 to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얘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up to 12 passenger 이렇게 표현하면 12명 승객까지 이 버스에는 탈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 한계까지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얘는요. 상반기에 하반기에 라는 표현 쓸 때 in the first half year, in the second half year 자주 쓰는 표현을 알았는가 라는 문제라서 사실 알고 있었더라면 정답을 훨씬 빠르게 시간을 독해로 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해커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파트 7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오늘 좀 특이 케이스였죠. 왜냐하면 봄 날씨죠 지금. 네, 계속 좀 비교적 따뜻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주말에 추워져서 예상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도 어제 조금 추운 기운을 느껴서 오늘 패딩을 입고 왔거든요. 네, 근데 패딩이 전혀 덥지 않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는 3월 말이기 때문에 아마 고사장에서는 이제 히터를 안 틀어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추위에 떠셨을 것 같고, 저 역시도 핫팩이 정말 필요할 정도로 손이 좀 꽁꽁 얼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도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고요. 일단 오늘의 총평 파트 7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총평 전에 토익 무료 자료 및 강의 많은 곳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토익 시험 볼 때 많이 참고를 했던 좋은 유용한 사이트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또 뭐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좀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해커스 토익 사이트 이용하신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해커스 토익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해커스 토익 나오고, 여기서 특히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유 게시판도 있고, 뭐 총평 게시판,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뭐 5분 무료 뭐 문제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유용한 문제와 강의들도 많으니까요. 무료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오셔서 네, 보시고, 그다음에 또 같은 처지의 토익커들끼리도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네, 좀 이제 시험 토익 공부보다 막 좀 너무 막막하고 친구도 없고 막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소통하시면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없고 뭐 어떤지 뭐 고사장이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파트 7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파트 7은 항상 어렵죠. 네, 다른 파트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보통 파트 7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상 난이도인데 평균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중2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평균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고, 원래 파트 7은 이제 1에서 10까지 점수 중에서도 보통 한 8, 7점 정도가 이제 기본인데, 오늘 딱 좀 평균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오늘 힘들고 시간 많이 걸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회차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는데, 다만 이제 단일 지문이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오늘은 단일 지문이 그래도 좀 중간 정도였었고, 기사문이 또 항상 이제 가장 또 관건인데요. 자, 우리가 후반부 쪽, 단일 지문 후반부 쪽에 이제 문제 4개짜리 기사문이 그래도 비교적 좀 무난한 난이도로 나와줘서, 저도 좀 이제 기사문 있으면 저도 좀 이제 이 부분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평소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무난한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어려웠지만. 자, 그리고 뭐 문장 넣기 문제나 의도 파악 문제 같은 두 가지가요, 좀 애매하게 나올 때는 또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좀 명확하게 나온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별히 이제 시간 소요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전문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를 모른다거나 했을 때는 헷갈리는 게 있었겠지만, 일부러 의도해서 낸 헷갈리는 문제나 함정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일 지문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 지문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선방을 하셨으면 좋았겠고, 자, 근데 더블 트리플 쪽이 이제 원래 이제 단일이 또 쉬운, 약간 조금 이제 난이도가 무난하면 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 더블 트리플에 가니까 아무래도 뭐 중장비 뭐 이런 것도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중장비차 이름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파악이 쉽지 않아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됐고, 그리고 또 헷갈리는 문제 역시,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데 문제도 헷갈리게끔 이렇게 됐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난이도를 높였고, 후반에 가서 안 그래도 나도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진 상태인데 후반부에서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선방하셨다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자, 조금씩 살펴볼게요. 자, 하나하나 들어가서 동의어 갑니다. 자, 동의어가 이제 rest가 있고요. 자, rest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동사로는 쉬다. 그 다음에 나머지라는 뜻도 있고, 네, 오늘은 요거로 나왔죠. 나머지. 자, 그래서 remainder로 연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뭐 쉬다로 조금 오해를 했을 경우는 leisure, 여가로도 연결을 하게끔 이렇게 보기상에 나와 있었죠. 네, 네, 여러분들 다 피해 가셨기를 빌고요.
자, 뭐 예시를 보면 요거 빼야 돼. Enjoy the rest of your day라고 해서 당신의 남은 하루를 즐기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rest는 이제 나머지란 뜻이죠. remainder입니다. 자, 그다음에 outstanding 이거 뭐 토익에서 진짜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이제 강조를 드리는 단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수한과 자, 이제 토익 거라면 미지불에도 아셔야 되죠. 자, 토익은 비즈니스니까 미지불에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페이드로 연결이 사실 많이 되는데 요렇게가 묶음 excellent 또는 superior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오늘. 그죠? 네, superior. 이렇게 해서 우수한.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의미였냐? 미지불이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사실 unsolved라는 표현하고는 사실 연관이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으로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단어 하나 외워둘까 되게 잘 나오거든요. outstanding balance. 자, 밸런스 균형 아니고 뭐다? 잔액. 그죠? 그래서 미지불 잔액으로 갈게요.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 좀 정답과 관련된 어휘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annual이라는 표현은 너무 기본 단어인데요. 뭐 근데 기본인 만큼 또 매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행사명 앞에 많이 붙는데 연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everyday랑 every year 같고요. 자, 뭐 yearly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1년에 정기적으로 매번 열리는 행사를 보통 an annual event라고 하죠. 네. 자, 그래서 annual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정답에 근거하러 돼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glass container 나왔었죠. 자, 컨테이너는 그릇, 용기. 이때 용기는 막 brave가 아니고 그 진짜 이제 그릇 뭔가를 담는 용기 있죠. 네, 그런 그릇을 말하게 되는 거고 동사까지 기억을 같이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포함하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익에도 나올 수 있는 이제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obtain이고 요거 이제 얻다, 획득하다. 이렇게 두 분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뭐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구분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컨테이너 박스. 자, 이렇게 수화물을 담고 있는 박스 아닙니까? 네. 자, 그걸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refer to라는 단어도 나왔죠. 네, refer to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참조하거나 보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아니면 언급하다. 네, 언급하다. 자, 뭔가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comfort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같이 알아두신다면 이거 이제 협의하다죠. 자, refer to가 훨씬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요. 우리가 파트 7 지문상의 가장 상단에 보면 그 지문 밖을 뚫고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실 위에 뭐 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efer to, 그 다음에 the following, 뭐 advertisement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 나와요. refer to. 그러면 이때는 refer to가 뭐냐면 이렇게 결국 참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조하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래의 지문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아니면은 또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남자친구들 특히 많이 외웠을까 모르겠어요. 자, 근데 뭐 토익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쓸 만큼 막 쓰면서 외울 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뭐라고 당황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럼 이제 그냥 오늘 저랑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장비차 이름들. 그래서 이제 excavator 하게 되면 뭐 포크레인, 네, 굴착기를 말하게 되고, 불도저 이렇게 밀고 가는 땅을 슉 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이더는 땅을 이제 가는 거. 크레인은 높이 서 있는 왜 뭐라고 할까 제일 키 큰 거 있죠. 우리가 공사장에 갔을 때 크레인. 그 다음에 컴팩터, 뭐 자 포크리프트는 지게차, 믹서, 레비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이걸 막 달달 외울 정도의 단어의 뭐 그런 어떤 이제 중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문장 넣기 문제 두 개는 오늘 그래도 비교적 좀 명확하게 나왔어요. 가끔은 이제 진짜 좀 정답이 뭐야?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 문장 넣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강조 드리는 게, 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읽는다? 제일 좋죠. 사실 다 읽으시면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럴 때 각 번호의 바로 앞문장
자, 각 번호에 바로 앞 문장들에 먼저 집중을 하셔서 그거랑 주어진 문장에 자, 주어진 문장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문장 넣기 문제죠. 자, 요거와의 관계를 연결성을 가장 먼저 생각을 빨리 해보셔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하고 나 이제 아직 독해 자신이 없어 이런 이제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번호의 앞 문장하고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봤을 때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먼저 해보시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읽고 그다음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다 읽으셔도 되게 좋고요. 더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한번 제가 이제 다음 시험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은 상위 내용과 해당되는 하위 내용 연결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해커스 강의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한 가지는 뭐고 두 번째는 뭐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각가지 한 가지는 베스트셀러 교재고 한 가지 그 다음 거는 최고의 강사진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바로 앞에 요 주어진 문장이 오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however. 자, 우리 however 이거 이제 역접의 접속사죠. 이런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but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unfortunate라는 표현도 아실까요? 자, 이런 표현들도 다 역접의 접속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해커 수업에 오실 때 교재 외에 다른 특별한 준비물은 없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열공하려는 마음은 갖고 오세요. 다른 거 안 갖고 와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꼭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좀 역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이렇게 however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앞뒤 내용이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답을 골랐으면 오늘 많이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더블 트리플 가볼게요. 저도 오늘 더블 트리플에서 시간 소요가 좀 꽤 평소보다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더블 트리플에 숨어있는 이제 어떤 규칙성이라기보다는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연계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지문이 두 개 있으면은 요 두 개를 이제 혼합해서 푸는 문제예요. 네, 보통 이제 후반부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4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 4번이요. 정답의 근거가 여기도 하나 있고 두 번째 지문에도 하나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종합해서 푸는 거를 보통 앞으로 연계 질문이라고 지칭할 겁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해서는 사실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 오셔서 아마 들으시면 좀 빠르게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보통 하나 정도인데 이제 없거나 두 개인 경우들도 종종 있긴 합니다. 자, 이래서 엑스커베이터를 이용해서 가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파이어 트럭을 이용하면 늦지는 않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엑스커베이터를 이용할지 또는 파이어 트럭을 이용할지를 한번 다음 이제 이메일에서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용이 드는 거를 포기하고 뭘 했다? 아마 이제 좀 늦더라도 엑스커베이터를 이용했을 거다라고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이정민 씨가 언급한 차량은 뭐다? A번이다. 엑스커베이터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계 질문.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종합해서 푸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트러플은 이제 말 그대로 제보 지문이 세 개인 거죠. 연계 질문 아까 말했던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종합해서 푸는 이런 문제가 보통 이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에서 세 개인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 두 개인 경우가 많죠. 하나인 경우는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출제 위원이 두 개를 내려고 하다가 힘드니까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메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제 요것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메모 같은 경우는 사내 공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한 줄 써서 주는, 건네주는 그런 이제 쪽지 써서 주는 그 메모가 아니고 메모 랜덤이라고 해서 회사 내에서 돌려보는 회람이라는 거야. 사내 공지인데, 자, 우리가 이번 회사에서 파이어 드릴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건물 같은 데 있으면 왜 우리 평소에 소방 훈련을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불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파이어 드릴이라는 요 단어도 좀 하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소방 훈련. 자, 그리고 제가 메모글을 봤는데요. 네, 자은 씨가 이제 이메일을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메모글을 봤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이 회사의 직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불과 싸우는 사람이 소방관인 파이어파이터랑 좀 헷갈릴 법도 했지만 메모글을 봤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회사 직원이라는 걸 간파를 하시고 그래서 슈퍼바이저로 가야 됐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로 봐서는 이제 소방 훈련에 관한 이런저런 사항이 걱정이 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매니지를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도 좀 높은 사람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슈퍼바이저로 가는 게 맞았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두 개의 지문을 엮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점수 잡는 Hackers.